하나의 수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10,000가지 이상의 부품을 이용해서 딱 완성차가 됐을 때, 그리고 그로써 이제 시동이 걸렸을 때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제 손으로 원하는 퀄리티의 차량이 완성됐을 때 그때 굉장히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최고의 물건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은 장인들을 끝없이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도취된 듯한 순간을 느끼는 러너즈 하이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장인들은 그런 워커스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더욱더 일에 몰입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또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멋진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의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장인들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봅니다. 그의 차는 아주 특별합니다. 김태성 씨가 주문을 받아 만들기 시작한 이 차는 마니아들의 감성을 자극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의 어떤 감성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저희는 약간 클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대부분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차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진짜 내가 디자인한 게 평생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진짜 집념을 다해서 디자인해서 좋은 디자인들이 많은데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 내가 평생 나의 가족처럼 또 나의 드림처럼 좀 소장할 만한 차는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평생 소장하고 싶은 차를 만들고 싶은 열망으로 시작된 수제차 사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기 바이크인데 이렇게 수제 바이크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최근 개발한 전기 바이크입니다. 얼마 전 인증을 마쳐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자, 이제는 막 가요. 잘 갑니다. 아직 시제품이라 작업장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되겠죠, 이거? 이게 지금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수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핸드메이드, 약간 좀 그 수제 작업을 이제는 지향하다 보니까 이 바이크도 사실상 이게 뭐 양산으로만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니아층들이 있거든요. 이 마니아층들, 그러니까 이 마니아층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수제 느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방에서 수제작한 다양한 차량은 모두 아날로그 감성을 지향합니다. 실제로 다 차대 인증 받고 이제 인증 받아가지고 사실 이 차는 뭐 전국 다 돌아다녀도 돼요. 다 돌아다녀도 되고 이렇게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임포트 이 전기차의 부품 대부분은 직접 개발해 만들었습니다. 멋져요. 실제 내연기관의 차보다는 부품수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간단하고요. 네, 저 유지 보수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제차를 만들던 장인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자동차 업계에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제 자동차를 만들던 장인 정신으로 제작에 몰두했고 차근차근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장인이 만든 차인데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약속드린 그런 일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시운전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없고요. 공조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일단은 저희 테스트 목적으로만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고. 수많은 부품들을 만들고 조립하길 수도 없이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객을 만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등 걸리면은 한 번씩 이거 무슨 차냐고 가면 저희가 만든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은 저게 뭐지? 저기 가야 못 가. 이게 트럭일까? 막 그런 하시고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도 있어요. 뿌듯하죠. 그래 한번 물어볼 때마다 남자라면은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그 아닌 게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선수 운전해 보는 거 남자들의 로망. 이곳의 장인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좋아하다가 직접 차를 만들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죠. 그 열망은 모든 장인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싶은 이 열망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이곳 장인들은 자동차 전공자가 거의 없지만 열망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시작된 키트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클래식 명차의 부품을 들여와 수공 방식으로 조립해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슈퍼카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몇 사람의 장인들이 오직 수공으로 자동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무튼 엔진을 제외하고는 최소 5층까지 이상은 됩니다. 최소. 3명이서 정확하게는 제가 이야기 드리긴 힘든데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걸렸어요. 완성차 업체에선 상상할 수 없는 낯선 모습입니다. 이들에겐 로봇도 자동화 기기도 없죠. 오직 공구 몇 개로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클래식카들은 복잡한 전자장치도 없으니 뭐 안 될 것도 없죠. 그렇죠. 이런 수제 자동차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 수제 공구로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요즘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화 된다든가 그런 공구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비밀스러움도 약간은 숨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수제 자동차는 일반 가정용 공구로도 이게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5,000개가 넘는 부품을 정확하게 조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요? 관심이 얼마큼 있느냐가 문제죠. 저도 대학교까지는 인문계열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 기계에 관련해가지고는 그닥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작업 중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컴퓨터 앞으로 몰려갑니다. 이들의 스승은 바로 영상 매뉴얼입니다. 모든 조립 공정을 하나하나 알려주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작업 과정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설명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따라 해도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현대의 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계의 메이커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걸 만들고 싶은 열망만 있다면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일단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 만들기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똥손이죠. 똥손이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혼이 굉장히 많이 익어서 그래서 은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업장에 들어온 지 2년 차 된 득윤 씨도 이제 자동차 한 대 정도는 거뜬히 조립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들이 조립 중인 수제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궁금해집니다. 좋은 물건을 향한 열망. 장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건 평생 가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60년 지금 됐는데 지금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다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세월 갈고 닦아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 형태가 마음에 드냐? 절대 안 듭니다. 할 때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한국 최고 수준의 체화칠기를 수없이 만들어 온 장인은 여전히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매일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걸작이 탄생하게 되죠. 이 집 네 식구 모두 그런 장인의 삶을 택했습니다. 아들은 고교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은 벌써 18년 차 장인입니다. 50여 가지에 이르는 칠기 제작의 전 공정을 통달했습니다. 전부 다 할 줄 알아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성을 시킬 줄 알아야지만 제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하는 것부터 뭐 바르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할 줄 알아야지만이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아는데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체화칠기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채색 작업입니다. 작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죠. 18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칠하는 거? 여기에 구석에 보인 걸 가지고 치켜 올려봐. 늘 모서리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죠. 민호 씨가 작업한 모서리 부분은 칠이 고르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여기가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지금 이 구석이 지금 잘못돼 있어. 여기도 고였잖아. 가르침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꽂고 여기서 이렇게 꽂고 그래야 이 구석이 안 고여. 이렇게. 잘 안 된 거니까 이건 다시 해야지. 이게.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요? 하게끔 놔둬요. 실패하게끔. 그래놓고 얘기하면 딱 받아들이는 게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쫙쫙 들어가요. 받아들이는데 이거 하기도 전에 이게 이렇다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칠이 이게 자기 눈에도 이렇게 보이죠. 잘못된 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장갑을 벗고 해. 장갑 벗고 해. 장갑을 낀 것이 또 문제입니다. 어김없이 불호령입니다. 벗고 하라고? 결국 벗고 작업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개지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요. 그죠? 네일도 못 하고 핸드크림도 못 바르고. 이게 그 옷을 무서우면 안 돼요. 손의 감각이 달라요. 감각 끼는 거랑 안 끼는 거. 여기저기서 훈수가 이어집니다. 이게 칠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싸각싸각 소리가 농도가 너무 진하다. 소리를 들으면 그 흙하고 오칠하고 교반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흙이 많이 들어갔을 때하고 칠이 많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달라요. 소리만 듣고 작업 상태를 아는 경지. 다영 씨는 언제쯤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시간? 한 몇만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힘들어도 성장하는 거 보면은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장인들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리듬이라기보다는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말해주는 거죠. 오래 해야 돼요, 가부터. 최고를 향한 열망과 오랜 시간. 그것이면 족할까요? 장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많습니다. 기타 연주의 장인 이두원 씨.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볶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습관이 됐죠. 그런데 로스팅기가 특이합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1kg를 집어넣으면 한 700g 정도를 얻으려고 30분을 돌려야 돼요. 뭐 기분일 수도 있지만 전기밥솥하고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던 무쇠 가마솥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편리한 기계 대신 직접 손으로 돌려야 하는 옛날 로스터를 쓰는 이유가 커피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커피가 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커피에 대해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그의 아침은 기타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죠. 잘 안 되는 부분을 반복해 연습합니다. 의식적 훈련이라고 하죠. 카잘스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100살 넘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지금 이미 대가신데 아직도 연습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었어요. 내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 100살에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또 송창식 선배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왜 그렇게 40분씩 연습을 하느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줄진 않는다. 그게 바로 저희가 계속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으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없으면 단순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장인들의 생각입니다. 장인은 평생 성장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잘 만든 물건은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평생 모형 기차를 만들어 온 이현만 씨는 박물관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인은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대박! 음료 배달 기차에 꼬마 손님들이 환호합니다. 그가 만든 정교한 모형 기차들에 비해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아빠, 잠깐만, 거기 출발한다. 잠깐만. 그 테이블마다 이렇게 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차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 차로다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얼마 전 이현만 장인은 제자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모형 기차를 만들고 싶어 했던 청년입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눈에는 조금 평범해 보였어요. 어느 것이든. 미술도 전공하면서 뭐 이렇게 막 기차나 중장비 같은 거 그리면서 이제 디자인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 손으로 이제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기차를 좋아해 혼자 기차를 만들다가 우연히 방송을 통해 이현만 장인을 알게 되어 자신이 만든 모형 기차를 들고 무작정 찾아왔고 본격적인 모형 기차 메이커가 됐죠. 그런 스승님으로부터 어떤 걸 주로 많이 배우셨나요? 일단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건너 배우는 것들이 있어. 뭔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게 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설계하는 방식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컴퓨터나 이런 거 컴퓨터나 이런 걸로 아무리 이렇게 재현을 해도 이렇게 딱 만져보고 컴퓨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빛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빛들은 굉장히 리얼리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곡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봐가지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던 제자 상현 씨는 주로 컴퓨터로 도면 작업을 해왔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현만 씨로부터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하지만 선을 그리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 선을 그리길 반복하자 어느 순간 컴퓨터 못지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그려낼 수 있게 됐습니다. And when you put these two together with your physical hand, you are engaging much more of your brain. That when things are drawn by hand first, that the objects tend to be more experimental and complex than objects which are simply made by CAD. My thought about this is it's not one or the other. You want to use them together. 미국에서도 수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업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에 밀려났던 장인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의 장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 가구 공방은 젊은 장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이한 가구가 많죠.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칸막이 책상. 이 테이블은 탁구대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는 특이한 가구 공방이죠. 가격도 저렴해 인기입니다. How we can make things more efficiently, better, craft, cheaper, faster, easier for the person to use and more enjoyable for them. So that's just a constant engineering problem to solve. 전시장 바로 위층에 있는 널찍한 작업장은 항상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젊습니다. 이 공방의 가구 디자인의 매력을 느낀 젊은 장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겁니다. 이 가구 공방에선 가능한 수제작을 고집합니다.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제작자가 직접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I've always enjoyed working with my hands and wasn't quite sure how to apply that until I was about 18 or 19 years old, and I started apprenticing with a furniture maker and kind of found a lot of joy in working with wood. Portland itself is a good space to be for custom work and projects and creative DIY, kind of off-the-wall funky stuff. So. 다른 공방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창조적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이들 젊은 장인들에게 큰 매력이죠. 각자 다른 특기를 가진 장인들이 모여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시너지도 생겼습니다. We're always integrating more technologies into it. It's a good chance to get to play with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very rarely do we have one guy that does like one thing.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조립한 책장이 다시 분해됩니다. 원하는 품질이 나올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며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죠. A lot of times with makers, you're constantly learning, you're prototyping, making something, it's going to fail, you start again with the knowledge base that you've just grown from. A lot of times within our workshop, I'll see our makers leaning on each other for different parts of knowledge, which I think is cool. So as you're making something, you're calling other makers over and saying, hey, look at this, what I've done, but help me get it to the next level. And I think that's kind of cool too. 다양한 분야의 젊은 장인들이 모여들면서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창조의 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공동체 차원에서 메이커들을 육성하고 있죠. 이곳은 이 도시의 메이커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메이커들이 모여 자신의 물건을 선보이거나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기술적인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We all sort of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we talk to each other. We often will bring projects that we're working on and show them to other people, and people will have suggestions about how to overcome problems that we might have, or somebody else might be interested in learning starting from what I've done and doing something different. So it's a sharing thing, really. 각자의 기술을 모아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m making a board game, and so we're going to cut out the pieces. They're all geometric squares that will be fit together in the gameplay. 아직 제작 공간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메이커들은 이곳에서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보드게임 메이커는 나무를 재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정교한 물건도 만들 수 있죠. Has a different number of these pieces, and right now. No, that's great. Yeah, and that one looks pretty straight. So. 혼자서는 도전하지 못할 일도 이곳에 오면 가능해집니다.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Portland is super strong because the desire to share here is very strong. The desire to be open source in what you do, the desire to say, I will help you with that. I'm excited by what you're doing. Let me help you. Let me connect you to somebody is very strong. And it crosses disciplines. There are a lot of places and times for people to meet that come from different fields of creation and creativity. 뭔가 창작하고 제작을 하는 일이 일상처럼 자유로운 도시 포틀랜드. 특이한 물건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Hi. Hi. Come on in. Welcome to the bus. Tell me about the bus. So this is the Magic Tool Bus, and it's a converted shuttle bus that me and my partner built about 2 years ago. We've been professional makers, we've been hobby makers, and this is a platform for us to work on anything we're interested in at any point in time and bring that to the people around us, because that's the part we like most, is showing people that they can do stuff, because we've learned that we can do just about anything. 두 사람은 뭔가 만드는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이 버스에 공구를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이거 만들고 싶어요 하고 연락을 하면 버스를 몰고 찾아가서 함께 만드는 거죠. It's something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do, but you can figure it out if you want to, and you can build something better than you can buy. It's easier than owning a house. Yeah, it's a lot more fun than building a house. Claire and I were just talking about how, like, making things, it's like when you're doing it, if you're doing it right, you constantly feel dumb or like incapable of doing the thing that you want, right? But it's the act of problem solving that it's doing something wrong a bunch of times is how you learn how to not do that.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다가 메이커가 된 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And this is our house. It's not very fancy in the living room, but we're going to show you our workspace downstairs.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So, welcome to our downstairs workspace. Ta-da! Down here we work on a bunch of different projects. A lot of Sam's projects in building an open source recycled plastic 3D printer. 최근 두 사람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용해 이런저런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nd then I hooked it up to a stepper motor and some LEDs, and so it lights up when you spin it. This was printed with the same plastic. 이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 조명이고요.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3D 프린터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부품을 직접 만들어 1인 메이커들을 위한 저가의 3D 프린터를 개발 중입니다. Is
once it's all assembled, which is sort of loose right now. 또 모든 설계 도면을 공개해 다른 메이커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Along, like. As we dial in all of its open source systems and figure out what we can do, that we'll continue getting invited to events and to workshop around the country so that we can teach people about what we're doing, because that's what we're really passionate about. 독특한 메이커들이 모여들면서 창작의 메카라 불리게 된 포틀랜드는 메이커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이곳에 메이커들이 모여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선보이는 시장이 생기죠. 조금 비싼 가격에도 시민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California has movies. Seattle has music. What's in Oregon? Art. 이곳에는 특이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누군가 정성을 기울인 작품이죠. Very unique, huh? So this is off an old adding machine. You got forks here, typewriter and adding machine parts, spoons. These are some sort of fuel. 버려진 스푼이나 포크, 심지어 낡은 전자 부품도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특이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서 잘 팔려나갑니다. You know, using the skills I've learned, I used to be a welder, fabricator. Just using the skills I've learned to create my own art and my own individual art. I try to make stuff that's completely different than anything else anybody else is making. So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the World Wide Web, making people able to sell stuff anywhere. You can live anywhere. But then if you're going to live anywhere, you might want to live in a place that's really a mecca of creative people. And that's what Portland's become. It's become this mecca of creative types, and people have flocked here from all over. 포틀랜드가 미국의 메이커들에게 꿈의 도시가 되자 평범한 주택가에도 메이커들이 하나둘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hello, welcome to the shop. I'm Dave Mucci. I build custom motorcycles out of the garage right here. Let me show you guys around. 수제 오토바이 제작자 데이빗 씨는 이도시 출신의 스티브 잡스처럼 차구에 자신의 공방을 열었습니다. All right, come on in. So this is the shop. I got a couple custom bikes up here that I'm working on right now. This one here is a 2014 KTM 300 XCW. Originally a dirt bike. Basically, I'm turning it into a flat track, kind of like a street tracker, flat tracker. Got a lot of custom work into this. I basically built the subframe from scratch, the tank. I've got all like the custom aluminum body panels over here behind it that are getting ready to go back on. 데이빗 씨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수제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next bike I'm working on. So it's a Ducati Sport Classic, and this guy's getting some like custom fiberglass fenders and a fiberglass tail section up here, the custom seat on it. But we're doing more of like a race stance. 누군가 자신이 타던 오토바이와 함께 원하는 디자인을 보내오면 개조를 해주는 것이죠. 자신만의 오토바이를 갖고 싶은 바이커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토바이를 개조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So with the custom bikes up front, before I even touch it, I do all the design work on what it's going to look like. Back and forth with clients, from very rough sketches and just them giving me a little bit of input, going back and forth and taking feedback from them. So it's nice because I get, up front, I'm getting to do all the design work I love to do, and then I get to take that and start, customizing and creating. 데이비 씨의 특기는 어떤 오토바이도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데이비 씨의 고객들은 나만의 오토바이를 갖기 위해 수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길거리에서 똑같은 오토바이를 목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연구한 덕분입니다. I probably started wrenching on things back when I was like 16 or 17 when I got my first car. And I just wanted to modify it, customize it. Made a lot of mistakes, blew up a couple engines.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든 철판을 제거하고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택했습니다. So all of this is me.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을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 독특한 질감을 가진 우아한 디자인의 오토바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d as you stretch in certain areas, and then it starts putting form into it. 글로벌 기업에서 보냈던 직장 생활 시절보다 벌이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오직 품질로 말하는 메이커의 정직한 삶의 방식이 좋습니다. If you don't have enough work coming in or whatever, because all of that's up to you, right? But I think, knowing how I felt, like how unfulfilled I felt at an office, makes me cherish, being able to just come in here and make my own hours. Even if I'm working a lot, I love what I'm doing, so it's not difficult. 다른 장인들처럼 열망으로 시작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거듭한 후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에 도전하는 것도 장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곳은 미국 유일의 수제 시계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Oh, hey, how's it going? Yeah, Hey, I'm Chris. Hey, nice, good to see you. Yeah. Thanks for having us here. Of course, yeah, thank you. Yeah. Thanks for coming to Vero Watch Company here in Portland, Oregon. We're one of the only K-style manufacturers in the United States. And we make everything or assemble everything right here in the workshops. 수제 시계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장인들이 독점하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냈죠. 이들이 만드는 시계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지만 가격은 우리 돈 1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디자인은 아날로그 취향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순함을 지향합니다. 대중적인 가격에 견고한 수제 시계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얼마 전 정밀 가공 기계도 도입했습니다. They'll start as just a block of stainless steel or titanium, depending on what watch we're making. It will become cut into a smaller blank, and then we'll take it from this to that, and then it'll go to the polishing. 기계를 이용한 케이스 절단 작업이 끝나면 나머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계 케이스 마감 공정은 미국에선 기술 보유자가 거의 없어 오랜 시간을 들여 새로 개발해야 했죠. When U.S. manufacturing left, it completely left. All the machines are gone, all the knowledge is gone. We really didn't have an industry
that we could call on to build the watches. It's education and it's learning and it's finding a support system. You know, finding people, you know, we have to call manufacturers that aren't used to working on these kind of parts and teach them a little bit about what we need and then build that relationship. 최근에는 미국 젊은이들이 아날로그 시계를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공정을 소화해 유럽산 시계와 본격 경쟁하는 겁니다. We're looking for anything that could, any static, any loose parts of of paint, anything that might not be absolutely perfect. This is a really good dial. So you can see there's really clean lines. You know, there's very little static. You know, first it was kind of, could we do it? There was, we didn't necessarily have like this huge, like, we've got this, you know, this idea and we know how to market it. It was like, I think we can do it. Can we do it? And that was, you know, most of our conversations were around, you know, a willingness to try something that wasn't being done. 미국에서 수제 시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 시계 제작자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기술 습득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이어나간 끝에 시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 일부는 유럽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꿈이죠. 미국산 명품 수제 시계가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곧 이 시계 메이커가 꿈을 이룰 날이 오겠죠. 메이커가 되어 장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상부 뚜껑 사이즈 한 2cm에서 25 정도? 예. 쓰는 게 어떠실까? 예. 그럼 총 높이는 한 8cm에서 좋은 물건에 대한 열망과 시간, 의식적인 훈련,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만드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일이죠. 이제 붙으면 안 떨어지죠? 네, 편하게 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멋진 상자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생각하면서 만든 물건이 완성됐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을 만든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량 생산을 했던 그런 산업사회에서는 대기업의 제품들만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가 쉬웠죠. 어쩌면 장인들이 만든 제품들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장인들의 작품들을 숨겨져 있던 매니아들이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에서 장인들이 생산하고 매니아들이 소비하는 그런 생산과 소비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게 되는 거죠.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시대. 다시 돌아온 장인들은 생각하는 손의 힘으로 대량 생산 제품에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독특한 창조성으로 다시 한번 장인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 저희 엔지니어들이 뼈대만 있는 차량에 그 차량의 완성된 모습이 이 차량이고요. 기어 레버를 보게 되면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00kg까지 되어 있죠. 열쇠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가죽으로 수제로다가 이제 만든 키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대략 1억 이상 되는 차량이고요.